네, 안녕하세요. 세계 최고의 군사 전략 문제에 관한 싱크탱크 미국 전략문제연구소에서 그 대만 침공, 중국에 의한 대만 침공 워게임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일 오전에 CSIS 사이트에 게재가 됐습니다. 전문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공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사이트 이름까지 가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구글 검색창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려면 PC가 좋겠죠. 네, CSIS 그 다음에 워게임 타이완 뭐 이런 거 쓰면 그 페이지에 딱 갖다 줍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다운로드 그 버튼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좀 더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백모의 특종입니다.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다운로드 받았을 거예요. 이 워게임 보고서의 첫 제목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을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붙일 때는 그냥 붙이지 않습니다. 제목의 뜻은 뭐냐면 다음 전쟁의 첫 번째 전투, 그러니까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부제가 뭐냐면 중국의 대만 침공에 관한 워게임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목이 뜻하는 바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 전쟁이 뭐냐? 대만 침공은 전쟁으로 안 보는 거예요. 배틀로 보는 거예요. 대만 침공 정도 규모의 싸움은 배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이라 그럴 때는 세계대전급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중국과 세계대전을 전제로 했을 때 그것이 총을 쏘는 전쟁이든 총을 안 쏘는 전쟁이든 중국과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불을 뿜는 배틀로 터지는 게 대만 침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한테는 그렇게 읽힙니다. 24번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 구도를 보면 몇 가지 구도를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4번 시뮬레이션 했는데 대부분 이기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도가 미국, 대만, 일본 세 개가 힘을 합쳐서 중국과 싸우는 구도입니다. 미 대 일. 그러니까 US, 타이완, 재팬. 여기서 수만 명이 희생되고 항공기 수백 대가 추락되고 전함 수십 척이 손실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대만은 엄청난 피해가 나오고요. 중국은 공군과 해군이 완전히 괴멸합니다. 괴멸하고 이 보고서에 보면 중국 본토를 침공하거나 중국 본토를 너무 심각하게 쥐어 패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그건 하지 마라. 지금 우크라가 저렇게 당하면서도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를 공격을 안 하잖아요. 아주 선별적으로만 하잖아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당하면서도 중국 본토를 공격하거나 그러면 중국의 피해는 뭐냐 주로 일단은 해군 전체 괴멸, 공군 전체 괴멸, 그 다음에 걔들이 육전대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대만에 발을 들여놓은 중국군의 전체 포로 잡히는 거. 그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컨셉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그런 상태에서 이런 전쟁이 그렇게 흘러가고 나면 중국이 아마 정치 체제가 붕괴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말이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희생이 크기 때문에, 빅토리. 그러니까 승리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상처뿐인 승리다 이거예요. 이 정도면. 그러기 때문에 중국을 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에 진다가 아니라 미국의 상처를 줄이는 방식으로 군사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그런 방향으로 강화시킴으로써 중국이 전쟁을 벌였을 때 미국이나 일본에는 또 대만에는 피해를 별로 못 끼치고 자기들만 박살나게 만들므로써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기 위한 워게임을 해보는 거예요. 워게임의 목적이 그거라고 자기들이 명시를 해요. 그냥 뭐 전쟁놀이 좋아해서 워게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이 24번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그때마다 발발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중국 공격 몇 시간 만에 대만 해군과 공군이 전멸합니다. 중국은 미사일과 로켓을 쏘며 대만을 봉쇄하고 차단합니다. 또한 중국은 대만 상륙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 보고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육지 방어는 대만이고
대만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하며 대만을 방어해낼 수 있다고 됐을 때에만 미국이 돕는 거지 대만을 방어할 수 없다. 대만 사람들의 의지가 약하다. 그럼 미국은 대만 도울 이유가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아요. 이 마지막 문장 살벌합니다. If no amount of U.S. assistance can save Taiwan from a Chinese invasion, 미국이 아무리 많이 대만을 돕더라도 대만을 방어해낼 수 없다면 then the United States should not mount a quixotic effort to defend the island. 그럼 미국이 뭐하러 공들여서 대만을 방어하러 나설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계속 강조되는 게 대만 사람들의 의지가 강조됩니다. 대만이 그 내부적으로 어떠한 그 문제를 갖고 있는지, 즉 국민 단계는 거의 뭐 종중 친중스러운 자들이 곳곳에 박혀 있고 민진당은 그냥 안보팔이 표장사하려고만 하지 장기적으로 국방을 어떻게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전략적인 그런 그 각오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만이 굉장히 약체화돼 있거든요. 지금 그거를 계속 이 보고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공을 위한 4대 조건을 꼽습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꼽는 게 뭐냐면 대만의 의지와 대만 육군의 강화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1번 제목이 뭐냐? Taiwanese forces must hold the line. 그러니까 대만 군대가 버텨줘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그걸 쭉 읽어보면 뭐냐면은 결국은 strengthen Taiwanese ground forces. 그러니까 대만 지상군, 대만 육군을 강화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하자면 대만이 버텨야 되는데 육지는 대만이 맡아야 된다. 이 문서를 보면 아, 육지는 대만이 맡으란 소리구나. 미국은 주로 해군과 그리고 공군으로 지원하겠구나. 미국,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은. 딱 구도를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육지는 대만이 맡아라 이거야. 육군은 대만이 맡아라. 미국과 일본은 공군으로 지원한다. 그러면서 여기 딱 나오는 게 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런데 대만 육군은 심각하게 약체화돼 있다는 얘기를 해요. 여기 문장이 그렇게 나와요. However, the Taiwanese ground forces have severe weaknesses.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대만이 좀 이상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가 딱 지적이 되는 거예요. 대만 육군이 심각한 약체화된 상태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아니 오죽하면 이런 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겠냐고요. Therefore, Taiwan must fill its ranks. 그러니까 병력을 충원해야 되고 증강해야 되고 and conduct rigorous combined arms training. 강력한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만 군사력의 핵심은 육군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Ground forces must become the center of Taiwan's defense effort.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육군을 키우는 게 제일 돈이 싸거든요. 해군이나 공군보다. 그래서 우리가 포방부가 된 거죠. 우리가 돈을 절약해 가면서 육군을 중심으로 해서 병력을 엄청 증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또 미군이 해군과 공군을 감당해 준다. 그럼 우리는 육군을 버티면 된다. 그래서 전 세계 최강의 육군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력이 늘고 기술이 좋아지니까 이제 그 다음번 이제 해군이 강화되고 있고 이제 KF-21이 이제 개발 성공을 기점으로 해서 공군이 강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헬기들이 잔뜩 만들어지면서 육군 기동 강습 전력이 강화되는 거죠. 우리 이제 차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공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미국이 반드시 참전해야 된다. 이 제목이 참 멋있어요. 대만에 관해서는 우크라이나 모델이 없다. There is no Ukraine model for Taiwan. 우크라이나 모델이 뭘까요? 제가 말씀드린 삼축 킬체인 모델. 다시 말하자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단 한 명도 안 들어가면서 실시간 감시 정찰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우크라이나한테 살살 무기 지원해주면 싸우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싸우는. 대만은 그런 상태가 아니다. 저건 중국군이 무시무시하게 몰려오기 때문에
전쟁 전에 대만에 무기를 많이 지원해야 되고 전쟁이 터지면 바로 개입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한 4대 조건 세 번째. 일본과의 외교적 군사적 연대를 강화해서 일본 안에 미군 기지를 100% 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만의 그 공역에서 보면 오스트레일리아는 물론이려니와 또 한국조차도 좀 멀리 있는 나라고 거기다 한국은 이제 이 사람이 그 말을 안 했지만 한국은 이제 북한이랑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휴전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못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과 힘을 잡고 일본의 공군기지들 많이 써가지고 일본 해군, 일본 공군, 일본 자위대, 그러니까 일본 해상자위대, 일본 항공자위대 그리고 미국 해군, 미군 공군이 뛰어가지고 이걸 박살을 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려면 일본 안에 미군 기지를 100% 활용해야 되고 일본의 그런 커미트먼트라 그럴까요? 일본의 각오를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반일스러운 얘기 좀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미국과 손을 잡고 대만을 뒤를 막아주면 한반도가 안정이 됩니다. 이게 사고가 터지면 둘이 같이 터지거든요. 10중8구 같이 터져요. 대만 쪽에서 이게 딱 안정화되면 한반도도 같이 안정화돼요. 그래서 지금도 반일 장사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좀 감정적으로 반일인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반일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좀 미련하거나 혹은 간첩스러운 자들한테 오염돼 있는 분들이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공을 조건 중국의 A2AD (Anti-Access Aerial Denial) 반접근 지역 거부 선 바깥에 미국의 배, 전함 혹은 바깥에 있는 그 전함에서부터 뭐 비행기가 발진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중국 함대를 파괴해야 된다. 그러려면 장거리 대함 순항 미사일을 대량으로 준비해야 된다요.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뭐 준비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The United States must be able to strike the Chinese fleet rapidly and en masse from outside the Chinese defensive zone.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사용해서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바깥에서부터 출격해가지고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사용해서 중국 함대를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 되고 그것도 무수히 많은 그런 순항 미사일로 다 박살내야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를 잠깐 제가 잘 보여드리는 이걸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걸 전제로 한 얘기가 뒤에 쭉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1차 방어선은 말라카 해협에서 보르네오섬 북부를 지나가지고 필리핀 남단을 지나서 일본의 말하자면 홋카이도로 들어갑니다. 2차 방어선은 사이공 부근에서 시작해서 필리핀의 그러니까 루손 그러니까 마닐라를 지나가지고 일본의 오사카쯤을 지나서 두만강 아래로 들어갑니다. 3차 방어선은 베트남 허리께에서 출발해서 대만 바깥을 휘돌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여수쯤으로 들어옵니다. 이 1차 방어선 안에만 해도 미국의 대형 항모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너무 위험해져서.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그냥 따로 번역은 안 했는데 중국의 Anti-Ship Ballistic Missile 그러니까 대함 탄도 미사일이 굉장히 빨리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중국의 크루즈 미사일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 대함 순항 미사일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이 보고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중국의 이런 1차, 2차, 3차 방어선을 생각을 했을 때 방어선이 아니라 반접근 지역 거부 그걸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항공모함을 가져가는 건 자살이다인데 이 보고서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랑 굉장히 일맥상통한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니까 그럼 제1도련, 제2도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네, 그런 질문을 좀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그 녹색 띠 안에 제1도련을 설명하는 걸 했습니다. 제1도련, 제2도련은요. 중국이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미국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미국의 해양 방어선 개념으로 제1도련은 일본 열도에서 오키나와 열도, 대만, 그다음에 필리핀 열도, 그래서 보르네오 북부, 그다음에 거기서 휘감아 가지고 베트남 앞까지 오는 저렇게 생긴 게 제1도련입니다. 그러니까 제1도련은 미국 쪽 입장에서 본 섬을 연결한 선이고요. 저 A2AD는 중국 입장에서 보는 얘기고요. A2AD는 중국 해안선으로부터 이제 그 탄도 미사일이 미치는 범위 혹은 그러니까 대함 탄도 미사일에 미치는 범위 혹은 대함 순항 미사일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은 중국 입장에서 그린 거예요, 저게. 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서너 가지 측면에 걸쳐서 이 그 보고서는 미국이 이걸 이기더라도 너무 피해가 많이 희생을 많이 치르고 이기면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승리의 대가를 낮춰야 된다. 그래야 중국을 억제한다.